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원인과 결과로 말하기로 발표 전개를 해보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요, 결과를 말하고 이유를 말하거나 이유를 말하고 결과를 말하는 일은 진짜 많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 때부터 엄마 왜? 왜? 엄마 왜요? 네, 그때부터 사람은 이유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있잖아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런 내용으로 발표나 그런 내용을 준비했을 때 듣는 사람도 아주 관심 있게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원인과 결과로 말을 하는 것은 선생님이 내용을 2개를 준비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저출산 고령화로 들어봤는데, 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이 표현으로 이번에는 가뭄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가뭄은요, 비가 와야 하는데 오랫동안 비가 안 와요. 이거예요. 한 달 동안, 2달 동안 비가 와야 과일도 자라고, 저기 쌀, 지금 아직 쌀이 아니지만, 네. 벼도 자라고 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자, 이 가뭄이 원인이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래서 이걸 넣어가면서 여러분하고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가뭄 받침. 가뭄으로 인해, 가뭄으로 아니에요. 가뭄을 이렇게 옆으로 가야 돼요. 가뭄으로 인해 어떻게 되죠? 과일이 잘 안 나죠. 과일 값이 과일 생산량이 줄었다 해볼까요? 가뭄으로 인해 과일 생산량이 줄게 되었다. 가뭄이 과일 생산량에 영향을 주었다. 선생님이 여기 자, 필요한 말을 써볼게요. 생산량. 빨리 발음하면 생산량. N 발음하면 돼요. 과일 생산량에 영향을 주었다. 가뭄이 과일 생산량의 원인이다. 과일 생산량 줄어든 과일 생산량의 원인에는 가뭄, 그 다음에 뭐뭐 등이 있다. 자, 그 원인으로는 여기 앞에 뭐가 들어가지? 과일 생산이 줄었다. 그 원인으로는 가뭄을 들 수 있다. 과일 생산량이 줄어든 원인은, 자, 동사은 원인은 줄어든 과일 생산량, 명사의 원인은, 자, 이거는 여러분이 문법 생각하면서 쓰세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가뭄이 심했다. 둘째는 나도 몰라요, 지금. 자, 이런 이야기를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내용으로 이제 원인과 결과를 봤어요. 보통은 우리가 순서대로 원인을 말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말하는 그런 순서를 봤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결과를 먼저 말하고요. 자, 이게 결과예요. 한국의 평균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말하고 다시 이것의 원인을 말하고 이런 방법으로 간 거였어요. 자, 고령화 저출산 같은 말은 전문 용어로 필요하지만 특히 이 친구는 사회학과죠. 그러면 사회학과 내용으로 꼭 필요하지만 이것만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고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목은 쉬운 말을 넣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말은 밑에 작은 제목, 우린 이것을 자, 부제라고 하는데요. 작은 제목, 부제로 달아도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면 선생님 숙제를 냈으니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이렇게 제목을 만드는 건 너무 재미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요. 이 고령화 현상을 소개할 때 먼저 인용을 좀 하고요. 뭐뭐에 따르면 내용 기억합니까? 여기에 뭐뭐에 따르면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정의가 필요하죠. 뭐뭐란 뭐뭐이다. 뭐뭐를 말한다. 정의를 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프랑스, 미국, 영국하고 한국을 비교, 대조를 했어요. 이야, 정말 앞에서 배운 모든 표현이 여기 다 들어와 있죠. 자, 그 원인이 되는 저출산, 그 저출산의 정의를 말하고, 자, 다시 정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건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고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숫자가 있지만 이거를 말을 할 때요. 0.98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집에 한 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편한 말로 바꿔서 눈으로 숫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귀로 들을 때는 좀 편한 말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저출산의 원인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죠. 첫째, 둘째, 셋째. 자, 그리고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재미있는 예가 있으면 예를 같이 들어줍니다. 야, 예시도 나오네요. 앞에서 사용한 방법이 모두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주 정도가 되면 더 많은 방법을 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때 생각하면 벌써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끝날 때는요. 자, 중요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클로징 메시지를 넣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의 문제에 대한 왜 저출산이 생겼죠? 이 이야기지만 다른 하나는 노인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노인이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도 일을 할 수 있고 노인도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사회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클로징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사회학과 학생이니까 사회학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넣어주면 듣는 사람들이 아주 기억할 때 좋게 기억하겠죠. 그리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도 해야 되고, 자,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죠? 네, 질문 있냐고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질문이 있냐고 물어보고 잠깐 기다려서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법도 같이 들어봅니다. 오늘은 한번 다 같이 보면서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정리한 후에 여러분들이 말하기 연습으로 필요한 오늘의 또 말하기 발표 팁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듣기부터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시작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미안해요. 선생님이 펜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서 필요하면 중간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회학과 푸엉타오입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혹시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분들만 택시기사를 할 수 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택시기사는 대부분 오빠 나이거나 아저씨 나이인데 한국에서 만난 기사님들은 보통 그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발표할 주제는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고령화 현상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인 저출산과 그 원인에 대해 차례로 발표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세계 인구 80억 명 중에서 노인 인구는 12억 정도 되고 2050년에는 20억을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아픈 사람들이 줄어들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수준도 같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전체 인구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총 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를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가 되는데 115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72년, 영국은 47년, 독일은 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지요. 일본은 24년이 걸렸고요. 한국은 아마 18년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예상합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나이가 많아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에 있습니다. 저출산이란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한 나라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한 가족에 아기 2명이 태어나야 합니다. 2018년 조사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0.98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을 낳으면 인구는 당연히 줄어들고 평균 나이는 올라가지요. 그런데 한국은 한 가족에 아기가 한 명도 안 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으로 우선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혹시 혼자 먹는 혼밥, 혼자 마시는 혼술, 혼자 여행 가는 혼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현재 한국 사회에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결혼도 출산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의 다른 원인으로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 점점 높아지는 결혼 나이 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그 원인이 된 저출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저출산에 대해 조사하면서 부부가 아기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 인구가 늘어나므로 노인이 일하고 배울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발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를 한번 들어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여러분이 이런 걸 들을 때는 다 모르는 말이야. 너무 어려운 말이야. 저걸 어떻게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중간중간 아는 것들이 많아서 듣기 쉬워졌을 거예요. 자, 그 아는 말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발표의 팁, 끊어 말하기입니다. 자, 외국 학생들이 문법도 많이 알고 어휘도 많이 알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기 나라 말처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인토네이션, 억양 이런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외국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발음을 들으면서 저거 너무 이상하다.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다. 자, 쉽게 말해서 외국 사람 같다. 그렇게 생각할 때 첫 번째가요. 인토네이션, 억양입니다. 그 억양을 여러분이 여러분 나라의 말로 한국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돼요.
네, 그걸 고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많이 들어야 돼요. 일상적인 말을. 그래서 뭐 그 예능 프로그램, 한국의 드라마보다도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면서 게임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뭐 여기에서 어떤 방송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외국에서 많이 보는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듣고 그런 친구들 발음이 많이 좋아요. 인토네이션이 좋아요. 근데 그리고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어디에서 어떻게 발음을 하면 좀 더 정확할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끊어 말하기예요. 포즈. 어디에서 쉴까? 여러분들은 쉬는 곳이 한국 사람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참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하는 농담인데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거요. 네. 너무 쉬운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죠. 하지만 잘못 읽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돼요. 외국 학생이 잘못 말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셔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문장을 끈을 읽을 때 이제 의미, 뜻이 연결되는 부분 아니면 뜻이 쉬는 부분 거기에서 잘 쉬고 그러면 의미 전달을 잘 하게 되면요. 말하는 사람도 의미를 알고 말하고 듣는 사람도 발음은 좀 나빠도 의미를 들을 수 있고 굉장히 편해져요. 그런데 이게 의미 전달만이 아니에요. 인토네이션에 영향을 줘요. 어디에서 쉬느냐는 인토네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한다. 아니야. 뭐 외국 사람처럼 말한다. 그걸 결정하는 일이 되기도 해요. 이거를요. 방송국에 있는 아나운서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아나운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연습하게 하려고 해요. 여기 우리 수업에서 오늘도 푸엉타오의 목소리로 나왔던 분은 보통 한국어 선생님이 아닙니다. 한국의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입니다. 그래서 그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먼저 한 음절씩 정확하게 읽어요. 그때 여러분이 소리내서 따라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가까운 것끼리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서는 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단위가 끝나면 쉬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오늘 학교에 가요. 아주 쉽지만 저는 오늘 학교에 가요. 자, 1번에서부터 하나씩 끊는 거, 그 다음에 단어로 끊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오늘 학교에 가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학교에 가요. 인토네이션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말하세요. 소리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발음 연습하는 거 아닙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끊어 말하기. 다음 문장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1번. 저는 오늘 학교에 가요. 저는 오늘 학교에 가요. 1단계. 저, 는, 오, 늘, 학, 교, 에, 가, 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 는, 는, 오, 오, 늘, 학, 학, 교, 에, 가, 요. 요. 2단계. 저는 오늘 오늘 학교에 학교에 가요. 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는
저는 오늘 오늘 학교에 학교에 가요. 가요. 3단계. 저는 오늘 저는 오늘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는 오늘 학교에 가요. 4단계. 저는 오늘 학교에 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는 오늘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요. 쉽지만 따라 한 거죠. 네. 쉽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만 할 수 있어요. 말하는 것은 정말 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번엔 조금 길지만, 네. 어려운 건 없죠? 파란 하늘에 회색 비행기가 빠르게 날아가요. 자, 지금 선생님이 3단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때요? 한 3번 정도 쉬거나 2번 정도 의미 단위가 있어서 선생님이 쉬고 있죠. 여러분은 선생님처럼 같은 위치에서 쉬고 있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끊어 말하기 2번. 파란 하늘에 회색 비행기가 빠르게 날아가요. 파란 하늘에 회색 비행기가 빠르게 날아가요. 1단계. 파, 란, 하, 늘, 에, 회, 색, 비, 행, 기, 가, 빠, 르, 게, 날, 아, 가, 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 란, 하, 늘, 에, 회, 색, 비, 행, 기, 가, 빠, 르, 게, 날, 아, 가, 요. (2단계) 파란 하늘에 회색 비행기가 빠르게 날아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란 하늘에 회색 비행기가 빠르게 날아가요. 3단계. 파란 하늘에 회색 비행기가 빠르게 날아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란 하늘에 회색 비행기가 빠르게 날아가요. 4단계. 파란 하늘에 회색 비행기가 빠르게 날아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란 하늘에 회색 비행기가 빠르게 날아가요. 네, 어때요? 이렇게 선생님하고 잠깐 봤는데 여러분은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죠. 다음에는요, 조금 더 빠르게 연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처음부터 정확하게 여러분의 발음을 교정하는 연습을 해봤어요. 자, 잠시 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를 할게요. 자,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